안녕하세요. 김창길 교수입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올겨울 방학 힘드셨죠? 그래도 봄은 와요.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하면서 원활한 학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 1학기 첫 주, 둘째 주, 그리고 1차 보강 수업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고 출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수업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하느냐? 그래서 1차 수업은요, 3월 16일부터 22일, 2차 수업은 3월 23일부터 3월 29일, 그리고 1차 보강은 3월 30일부터 4월 12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3주차 이후 수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서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결정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출석 인정 기간은요, 첫 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월 16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첫 주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첫 주는 그 주의 수업을 듣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2주째 같은 경우는 3월 23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1차 보강은 3월 30일부터 4월 12일 사이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매 주차마다 과제가 부여되어지기 때문에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주에 그 수업을 듣기를 권해 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찬길이고요. 제 연구실이 바뀌었어요. 이동 3015호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디자인 매니지먼트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학 중에 중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누구는 공부를 했을 테고, 누구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테고, 혹은 누구는 여행을 했을 텐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할 디자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생각은 좀 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첫 번째로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은 내가 하는 전공에서 디자인 매니지먼트가 왜 필요할까? 다음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 성공한 회사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들은 또 어떻게 성공을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매니지먼트 수업이 좀 더 알차게 진행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원 2주차, 3년 혹은 각기 다른 주차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 여러분들은 시각을 전공한 학생들도 계시고 실내를 전공한 학생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것을 전공하셨든지 간에 각자의 전공에서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것을 가지고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제 매니지먼트를 분석하시게 될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니지먼트가 왜 꼭 필요할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이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계시는 고국인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대가 교수님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요. 교수님이 매년 여름에 중국에 15일 동안 수업을 하러 가면서 보는, 실제 겪는 일입니다만은 너무 빨리 변한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알빈 토플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산업사회였다. 공장이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이 가서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하는 형태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정보가 오히려 자본이 되고 돈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피터 드러그라는 사람은 옛날의 부의 기준은 땅이 많아야 되고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노동자가 많아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곡식을 쌓아두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 돈을 직접 들고 다니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지식이 바로 돈이 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흔히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IT, ICT, Io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는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졌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보되어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떤 정도까지 어떻게까지 발전하려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아닌 전 세계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러한 세상으로 시대가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경영하는 사람은 이제는, 혹은 소비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 주관점은 이제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돈을 주고 물건을 사게 되면은 이 물건이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떠한 성능이 좋은가 라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제품의 성능은 비슷하다, 거의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비자는 그러면은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물건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주안점을 두시고 물건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디자인입니다. 결국은 가격 대비 디자인의 가치가 높은 제품일수록 부의 가치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케팅이라는 것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과 같은 장사의 방법, 옛날과 같은 경영의 방법만 가지고는 오늘날, 아니 다가올 미래에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건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늘려 있는 것이 물건이고요. 소비자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요즘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고 판매하는 옛날 방식의 매니지먼트, 마케팅을 계속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세계의 흐름 속에 적응할 수가 없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케팅과 디자인 매니지먼트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교수님하고 수업을 하면서 4P라는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4P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의 앞에 P라는 단어를 4개를 합쳐서 4P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프로덕트,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이 있어야 판매를 하죠. 그러면 그 물건을 그냥 파는 것은 아니죠. 가격이 책정되어져야 됩니다. 제품이 있고 가격이 책정되어졌으면 이 물건은 어디에 두고 팔 것이냐, 장소의 문제인 플레이스입니다. 제품이 있고요, 가격이 주어지고요, 그 물건을 갖다 팔 장소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해서 과연 이 물건이 잘 팔릴까요?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어떻게 해든 자기 물건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프로모션, 촉진, 흔히들 이야기해서 광고, 마케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합쳐서 4P, 4P 전략 혹은 4P 믹스라는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이것은 1960년대 제롬 메카시 교수가 제안을 한 개념으로서요.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4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4P의 적절한 적용이 마케팅 효과를 좌우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를 적절히 혼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4P 믹스라고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과연 여러분들 물건 사러 그 장소에 꼭 가셔야만 됩니까? 생산자가 가격을 책정하면 여러분들 그 가격을 그대로 주고 사십니까?
아니죠. 분명한 것은 세상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시대는 4P에서 4C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C는 무언가? 커뮤니케이션, 컨슈머, 컨베니언스, 코스트의 앞에 C 4개를 붙여서 4C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죠.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취합니다. 그러나 요즘 정보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너무 쉽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자료든 다 찾아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건 누가 하죠? 소비자, 컨슈머. 그럼 어때요? 가격, 코스트 누가 결정합니까? 소비자인 컨슈머가 가격까지도 이제는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너무 편하게 24시간 어디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상황 여건 불변 없이 다 쇼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전통적으로 마케팅 믹스는 4P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4P에서 4C로 바뀌었습니다. 이 4P는 생산자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4C는 소비자 중심입니다. 고객, 비용, 소통, 편리함 이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한다? 소비자인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자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만이 부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디자인은 모두의 디자인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확장된 패밀리 룩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비자 관점에서 UX다, UI다 하는 유니버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우리가 디자인 매니지먼트를 해야 하는 이유일진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생각한 매니지먼트를 수업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지셔야 할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교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더 공부하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 마케팅이라는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정보와 이론 중에서 디자이너와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최소한의 요소들만 이끌어내어서 디자인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하면서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혹은 매니지먼트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중요한 조사, 분석, 전략, 브레인스토밍, 실습, 아울러 성공적인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책은요, 역시 디자인 마케팅이라는 책입니다. 앞에서 제시해 준 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샘소나이트, 엑스파이어, 한국타이어, 현대카드, 나이키, 아디다스 등 풍부한 기업 사례를 통해서 그들이 추구한, 그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다시 말해서 미래 마케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디자인 마케팅에 대한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질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3분의 1 정도의 수업은 제가 이론으로서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마케팅부터 해서 그 다음에 기획서 작성하는,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가 갖춰야 할 다양한 내용,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가 어떠한 방법으로 발전이 되어져 왔느냐 라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론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파악을 하셨다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경영자의 입장에서 내가 경영을 한다면은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고 계속해서 실무에서 하실 아이템을 가지고 실제 기획을 해보는 계획서 작성이 파이널 과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리포트가 주어질 겁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는 매 시차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 강의에 대한 결과 혹은 제가 제시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으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디자인 경영의 성공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성적은요, 매년 똑같습니다. 출석 20%요. 그 다음에 리포트, 과제, 어떤 이런 형태로 성적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양스럽게 학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은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 평가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더 활발되어지고 더 나아가는 결과를 끄집어내기를 감히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 과제를 마치면서요, 다음 주 과제, 다시 말해서 이번 주차에 수업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출하셔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성공 사례를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회사여도 좋고요, 제품이어도 좋고 마케팅이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프로모션의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광고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서 성공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매니지먼트죠. 경영자가 가져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한 개씩 선택을 하셔서 A4 2페이지 분량으로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면서 고생을 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건강하시게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